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은행들의 프라이빗 뱅크 PB센터를 이용하는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가 1년 새 최대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맡긴 자산도 은행마다 1조 원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자 자산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10%에서 최고 20%까지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 42%에 20%를 더하면 62%까지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집을 판 자산가들도 대거 은행 PB센터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요, 지난 5월 말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10억 원 이상 수탁자산 기준이 되겠는데 고액 자산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에서 22%까지 늘었습니다. 이들 자산가들이 맡긴 돈도 같은 기간 각각 10%에서 6%가 무려 증가했는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고액 자산과 수탁자산은 은행마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라임 등 이딴 은행 상품 손실 사고와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을 찾는 자산가들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은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변동성을 감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2008년과 2009년에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은요, 저축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2008년, 9년도에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목격한 청소년 자녀들은 성년이 되어서 이제 저축도 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자산가는 DLF, 파생결합펀드 등의 파생상품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초단기 정기예금과 외화예금 그리고 골드바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형 펀드와 절세 효과가 높은 저축성 보험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대형은행들의 프라이빗 뱅크 PB센터는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금리 파생 결합 펀드 DLF와 라임 펀드 사태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안겨주었죠. 반전의 계기는 이번 사태였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자 자산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의 PB센터로 다시 발길을 돌려 투자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 접근법은 완전히 바뀌었고 공격적인 투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등의 돈을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 보험에도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PB센터장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문의하는 자산가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도 목표 수익률을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면서 지키는 투자에 매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PB 업계에 따르면
정기예금 비중을 늘리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1년 만기가 연 0%대로 떨어지는데도 돈을 더 맡기려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PB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자 개미 투자자들은 예금을 깨서 증시로 향했지만 자산가들은 오히려 정기예금 비중을 늘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산가들은 정기예금으로 돈을 맡길 때 만기를 1개월에서 6개월짜리 등으로 짧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안개가 걷히면 언제든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달러 투자 비중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낮지만 환율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산가들은 달러 예금에서도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금 예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일선 PB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지난 4월 말 4대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외화 보통예금 개인은 281억 6,800만 달러로 2월 말 216억 1,500만 달러에 비해 두 달 새 무려 30%가 늘었지만 만기를 정해둔 외화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5%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투자할 준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방카슈랑스지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가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의 가입액 월납은 올 들어 4월까지 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698억 원 대비 무려 26.5%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자산가들이 방카슈랑시를 통해 구입하는 보험 상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이라며 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대부분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이죠. 매월 150만 원씩을 납입하고 또는 일시 납은 1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 수익금액의 14%가 비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 소득이 14%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PB 업계에서는 자산가들이 은행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방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했지만 마땅히 돈을 굴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구 등 모두 44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집을 판 자산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일단 PB센터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7월 이후에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2%에 중과세 10%에서 20포인트까지 더해져서 결정이 되는데요. 주식시장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쇼크 우려가 남아있어 자산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일부 자산가들이 공격적으로 몰빵식 투자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현명한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 재테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변동성을 감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다시 급속히 확산하면서 2차 팬데믹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브라질에 이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대유행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긴장이 풀린 모습이 뚜렷합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및 개인들 모두가 추가 쇼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온 뒤에 유동성 자금을 준비한 부자들은 성장의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